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북실프 스피커 특집 두 번째 편 되겠습니다. 북실프 스피커가 톨브형 스피커보다 음질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부피가 크면서 울림이 많고 중저음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게 되는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중고음을 좀 더 또렷하게 내면서 중저음도 좀 담백하고 단단하고 깔끔하게 내줄 수 있는 북실프 스피커의 사운드가 조금 더 우수할 수가 있다. 매칭을 해야 되는 앰프를 좀 더 부담 없이 좀 더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북실프 스피커로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제가 최근에 주로 자주 활용을 했던 북실프 스피커들을 모아서 평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테스트 항목이 어떤 것들이냐? 일단 첫째로 앰프 매칭 난이도라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좋은 음질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앰프 가격을 이 정도는 쓰시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함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요. 사운드가 얼마만큼 그 퍼포먼스가 강력하게 나오느냐, 감미로움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고음은 부드러우면서 중저음은 좀 양감이 좀 풍부하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감미로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선호도의 취향이라는 게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죠. 선명함의 최고치. 이 스피커에서 선명함이 얼마만큼 많이 좋게 우수하게 훌륭하게 나와줄 수 있느냐, 매끈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저음의 양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근본적인 성향과 잠재력, 어떤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에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5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골드 100, 플래티넘 100 시리즈 3입니다. 실버 50은 앰프 매칭 난이도가 100에서 250입니다. 강력함의 가능성이 별 3개, 감미로움의 가능성은 별 2개, 선명함의 최고치가 별 3개 반, 매끈함과 부드러움이 2개 반, 저음의 양감이 3개입니다. 다소 박하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격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00만 원 미만에서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스피커를 꼽을 것 같아요. 다소 좀 평가가 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00만 원 미만의 다른 스피커들하고 이 성향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백은 앰프 매칭 난이도가 150에서 400입니다. 400.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 앰프로 완벽하게 구동이 무조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한 250 이상 정도는 내가 써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겠죠. 확실히 이제 실버 50보다는 뭔가가 상승되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북실프 스피커의 차이점을 가장 크게 발생시키는 게 우퍼 유닛의 사이즈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피커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퍼 유닛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운드의 스케일감, 사운드의 강력함, 그리고 특히 중저음의 양감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강력함의 가능성이 4개면은요 만만치 않은 겁니다. 꽤 우수한 겁니다. 선명함의 최고치도 별 4개죠.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선명함의 최고치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이제 해석력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넘 PL100 시리즈 3로 가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북실프 스피커로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정도의 수준의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스피커들이 되기 때문에 앰프 매칭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강력함의 가능성이 드디어 5개가 나왔습니다. 별 5개가 나왔습니다. 만점이죠, 사실상. 만점. 사실 요 뒤에 보면 이제 포칼 소프라 1도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소프라 1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라고 한다면 별 반 개 정도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위 기종과 상위 기종을 다 같이 여러분들께서 성능 차이를 구분하기 쉽게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되면 별 5개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명함은 동급 최고다.
선명함은 북실프 스피커 중에서 얘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스피커가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음의 양감이라는 특성은 무조건 별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음의 양감 특성은 어차피 저음이 많아서 쓰는 스피커들의 카테고리는 아니기 때문에 별 3개만 넘어가더라도 굳이 단점이라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권장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꽤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 치고는 가격이 별로 안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타사의 플래그십 기종 플래그십 북쉘프 스피커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바로 언저리까지는 와 있는 북쉘프 스피커다.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를 하자면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북쉘프 스피커와 견주어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가격대의 북쉘프 스피커와 비교를 해가면서 비슷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니터 오디오 PL100 3세대 제품을 관심 가져보시면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스피커는 트라이앵글 스피커입니다. 트라이앵글은 프랑스 스피커 브랜드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보레아 시리즈고요. BR02, BR03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제품은 코메트 40주년 제품입니다. 보레아 시리즈가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레아 시리즈가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의외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 가격대의 스피커 치고는 그 촉감의 섬세함이나 촉감의 고급스러움 동급 최고 수준이에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중우역대를 매칭만 잘 하시면 되게 사랑스럽게 내주는 느낌이 상당히 가격대에 비해서 우수하게 내주는 스피커예요. 앰프 매칭 난이도는 100에서 200으로 오히려 실버 50보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50보다 좀 더 구동이 쉽습니다. 보시면은 가격에 비해서 우수한 특성이 감미로움의 가능성과 매끈함과 부드러움의 가능성이 별 3개 반이에요. 별 3개 반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니터 오디오 실버 50보다 더 저렴한 제품이에요. BR03이. 근데 이제 사이즈는 더 크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반대로 단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선명함은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 오디오가 별 반 개 정도 더 낫지만은 요거는 이제 금속 트위터와 실크돔 트위터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감미로움의 가능성에서 무려 더 저렴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도 별 1개 반의 차이가 나버리고요. 매끄러움과 부드러움의 차이에서도 별 1개 차이가 정도 더 우수해버리죠. 그런 중역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과 그런 표현력에 있어서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상당히 우수하다. 그러면서도 구동도 쉽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코메트 40주년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퍼 유닛도 보면은 이제 색상이라든지 모양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우퍼 유닛의 재질도 다릅니다. 나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늬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재질도 2가지가 있죠. 이 제품은 앰프 매칭 난이도가 150에서 250. 사실 이제 그레이드를 생각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제품이에요. 강력함의 가능성과 선명함의 최고치를 제외하고는 보레아 BR03하고 똑같이 평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얼추 비슷한 톤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위 기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명도가 BR03보다는 한결 더 낮고요. 재질이 어찌됐든 금속 트위터입니다. 얘는 실크돔 트위터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청량감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동급 내에서 제가 딱 떠오르기로는 선명도의 최고치가 엘라 카리나 BS243.4 같은 북쉘프 스피커가 최고일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거기에 근접한 정도의 소리의 밝기와 개방감을 내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별 4개 반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별 4개로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보레아 시리즈보다는 인클로저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유닛 같은 경우에도 우퍼 유닛이 동일한 종이 재질 같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퍼 유닛에서 나오는 저음의 단단한 느낌도 보레아 시리즈보다는 좀 더 나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좋은 스피커입니다.
네, 다음 스피커는 스펜더입니다. 스펜더. 이 제품은 스펜더 A1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스펜더 클래식 LS4/5 4/5라는 스피커입니다. 4/5가 좌우 이 비율을 뜻하는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피커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LS3/5A입니다. LS3/5A가 BBC 방송국에서 사용되었던 가장 역사적인 소형 북실로프 스피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LS3/5A라는 이름을 쓰려면은 BBC 방송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스펜더 같은 경우는 그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제작 방식이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기준에 맞게끔 살짝 변형을 해서 만든 게 클래식 4/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운드 특성도 제가 들어보면은 타사의 LS/5A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얼추 상당 부분 비슷하게 잘 만들어놨다. 뭔가 요즘 일반적인 대중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대중적인 스피커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일종의 로망 같은 거, 감성 같은 게 느껴지는 상당히 사랑스러운 스피커다. 북실로프 소형 스피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1은 반대로 또 지금 이 스피커를 좀 더 영가형으로 만든, 좀 더 대중적인 사운드로 만든, 그래서 좀 더 이 클래식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더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1 같은 경우는 앰프 매칭 난이도가 200에서 250입니다. 아까는 이제 100만 원 미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앰프 매칭 난이도가 100 정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걔네들은 개방적인 사운드가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만들어진 목적, 우리 스펜더 스피커는 이런 정도의 사운드는 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스펜더의 사운드가 아니야 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뭐 100만 원 초반이나 100만 원 중반의 인티앰프를 매칭해서 쓸 것 같으면은 굳이 이 스피커를 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프 매칭 난이도는 200에서 250으로 저는 고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펜더 A1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만약에 얘만을 위해서 얘만 좀 돋보이기 위한 평가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한다라면은 사운드의 담백함, 사운드의 밀도감, 따스함, 온기감 그런 특성으로는 뭐 별 3개 반 최소, 그리고 별 4개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으로 음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울릴 수 있는 스피커다. 굳이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4/5 같은 경우에는 앰프 매칭 난이도는 200에서 300으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감미로움의 가능성이 별 4개입니다. 그러면은 감미로워서 좋은 사운드로는 상당히 괜찮은 스피커라는 의미예요. 선명함의 최고치는 2개 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선명함이 좋아서 쓰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매끈함과 부드러움이 무려 4개 반입니다. 4개 반. 거의 5개 만점에 가까워요. 독특한 성향의 스피커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크기나 올드한 디자인에 비해서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오디오 분야만큼 감성을 가지고, 사람의 취향과 감성을 가지고 즐기는 분야에서는요, 개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색의 매력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감성의 사운드를 내는. 보컬은 종류가 꽤 많죠. 10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는 906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프라 1이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최상위 기종인 디아블로 유토피아 에보가 있습니다. 소프라 1 바로 밑에 이제 칸타 1이라는 북실로프 스피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칸타보다는 소프라 1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소프라 1하고 디아블로 유토피아하고 얼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꽤 다릅니다. 꽤 달라요. 일단 906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6은 앰프 매칭 난이도가 150에서 250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반 개 정도씩 더 줘도 될 것 같은 항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제 뭐 강력함의 가능성도 2개 반밖에 안 나오고 감미로움의 가능성도 2개 반밖에 안 나오는데 선명함의 최고치는 아무래도 뭐 가격을 감안하면은 제법 괜찮게 나왔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와 얼추 비슷한 듯 하지만은 어찌됐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보다는 약간 더 좋게 평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와 비교를 해도 서로 약간의 일장일단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오히려 구동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구동을 잘만 해준다라면은 핀 포커스가 딱 맞으면서 저음이 단단하게 표현되면서 군더더기 없이 소리에 날림이 없이 정말 미려하고 정교하게 사운드를 내주는 특성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더 우수합니다. 사실 앰프를 가볍게 매칭을 했을 때의 소리의 개방감이나 밝기, 뭐 입체감 이런 느낌은 아무래도 포칼 900 시리즈가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라 1 앰프 매칭 난이도가 400에서 1200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프라 1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되는 스피커입니다. 소프라 1을 잘 매칭을 하면 타사의 플래그십 북실프 스피커보다도 더 우수한 특성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력함의 특성, 강력함의 가능성은 별 5개로 만점입니다. 만점.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그 가격을 감안한다면 이게 만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미로움의 가능성은 별 3개를 부여했습니다. 선명함의 최고치가 4개 반입니다. 매끈함과 부드러움은 3개, 저음의 양감은 별 4개로 평가를 했습니다. 비교가 될 만한 제품 중에 아까 먼저 소개를 했던 모니터 오디오 PL100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니터 오디오 PL100도 강력함의 가능성이 별 5개를 부여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둘만 놓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강력함의 특성은 얘가 한 별 반 개 정도 더 우수하다라고 저는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명함의 최고치는 모니터 오디오가 살짝 더 나은 게 맞습니다. 소리가 청량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미려하고 뭔가 눈부신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투명도가 뛰어난 느낌, 이런 느낌은 모니터 오디오가 조금 더 낫고요. 반대로 뭔가 묵직하면서 강력한 느낌, 그러면서도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 대비 좀 더 진득하면서도 무게감이 아래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듯한 그런 무게감, 중량감, 이런 느낌은 소프라 1이 더 낫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품이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칼의 디아블로 유토피아 에버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앰프 매칭 난이도를 500에서 1500으로 현존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은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앰프로 매칭해가지고 좋은 사운드 내려고 생각하시면은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스피커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야, 그렇게 좋은 스피커라며 왜 별 3개 반밖에 안 나오냐? 오늘의 비교 평가표에는 여기 저 끝에 보이는 굉장히 빈티지스럽게 생긴 스피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라움 같은 스피커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중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미로움의 가능성에서는 아무래도 저 양 끝에 있는 애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향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아무리 현존 최고의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모든 성향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강력함의 가능성이 만점이면서 감미로움의 가능성도 3개 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준수한 겁니다. 선명함의 최고치도 별 5개로 만점입니다. 매끈함과 부드러움이 무려 별 4개예요. 그리고 저음의 양감이 별 4개입니다. 지금 소프라 1도 그렇고 디아블로 유토피아도 그렇고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한 6.8인치예요. 그러니까 7인치를 못 넘어갑니다. 8인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음의 양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물리적인 크기, 물리적인 용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만든 북실프 스피커들은 저음의 양감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인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음의 양감이 4개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앰프 매칭만 잘 시키면 중량급의 톨보형 스피커만큼의 저음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저음이 부족해서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현존하는 최고급 북실프 스피커인 게 맞습니다. 그만큼 고가고요. 강력함의 가능성은
야, 이게 북실프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맞나 싶을 정도의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사운드도 구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앰프 매칭 난이도는 500에서 1500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는 앰프까지 매칭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계치의 강력함까지도 구현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 트위터가 탑재된 하이엔드 지향에 약간 차가운 톤의 음색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포칼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도 감미로움의 가능성이 3개 반으로 제법 준수하고요. 매끄러움과 부드러움도 별 4개로서 매끄러움, 부드러움, 따스함, 감미로움, 사운드의 밀도감, 그런 전반적인 음악성적인 특성, 중역대의 감미로움이나 따스함이나 섬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특성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만능에 가까운 북실프 스피커다. 물론 북실프 스피커 중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북실프 스피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